한동훈 대표께서 의대 정원 감축 얘기를 하셨던 것 같죠? 그리고 좀 유의하자. 지금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황이 굉장히 또 묘해졌네요. 지금 대통령실과는 한동훈 대표가 뭔가 약간 거리가 있고 뭔가 다른 생각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저 제안에 대해서 불가피하다. 불가피한 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뭔가 묘해졌어요, 지금. 대통령실 의료개혁 입장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제안한 거 비현실적입니다. 이런 거 나왔죠. 그리고 주기용 원내대표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 정부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대표 의대 증원 1년 유연 제시했죠.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김철원 교수님, 이거 무슨 그림입니까 지금 이거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보니까 공짜로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의료 파행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했지만 어떤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야당으로서. 제1당의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이 제시가 없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의대 정원 유예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공짜로 무임승차할 수 사실 있지 지금까지 않느냐. 나온 것 중에 상당히 구체적인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예. 무임승차 묻어가게 하는 게 숟가락 얹기 그런 수준 보이고요. 뭐. 두 번째는 그냥 코 안 대고 그럼 양 당정 간에 지금 분열을 부추길 수가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일단 한동훈 대표 등을 계속 두드려주면 한동훈 힘내 이러면 계속적으로 대통령 이런 어떤 당정 갈등, 윤화 갈등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볼 때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는 서로가 약간 적대적 공생관계거든요. 어떤 서로의 어떤 비호감을 먹고 사는 그런 대표들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를 도와주고 어떨 때는 한동훈 대표가 또 이재명 대표 힘을 실어주는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준혁 시장관, 이것 좀 사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런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요. 원칙적인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왜 한동훈 대표가 그거 굉장히 좋은데요? 불가피한 대안인데요? 이거 왜 이런 입장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대란 문제 자체가 제가 이제 한계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 체계가 마비 직전에 와 있고 수술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거의 3분의 1 이상이 취소가 되거나 연기되는 상황.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형태의 대안들을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안은 있었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소위 의협과요 대충 400에서 500명 정도의 증원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가 있었어요. 내부적으로요. 근데 이제 그때 코로나 문제가 발생하면서부터 소위 정부가 의협과 갈등을 빚어냈을 때 의료 체계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제안을 못했던 내용이었었는데 그래서 유야무했던 측면들이 꽤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을 나오면서 제의가 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제안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3의 대안을 통해서 소위 적어도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어떤 능력을 보였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의료대란 같은 경우도 제3의 대안이지 않습니까? 전 최혜병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동훈 당대표가 얘기하는 게 제3의 대안이잖아요. 저는 여야 당대표가 만나서 소위 정부의 질주 때문에 하나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 당대표가 만나서 제3의 안을 가지고 성과 있게 만들어낸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든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든 거기서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전 그런 측면에서 이의제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한 이재명 당대표가 실제적으로 어떤 집행 권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통해서 나름대로 야당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양수겹장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성필 부위원장께는요. 지금 여야 대표회담이 열리긴 열립니까? 열리면 이 안건, 의대 증원 유예 안건, 이게 안건으로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근데 이제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릴 것 같고요. 열린다고 하면 이 의제는 빠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것이 제 민주당이 가만히 있다가 요즘 들어서 뭐 이렇게 의제 숟가락을 넣는다 그게 아닙니다. 총선 전에는 이게 안 그래도 정부하고 의료업계하고 갈등이 큰데 민주당이 이걸 자칫 잘못 끼어들면 중재를 하는 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이용하려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걸 돋보이게 해서 이용하려는 것처럼 오해받을까봐 예. 저희가 일부러 참전하지 않은 것이고요.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도, 근데 총선이 끝나고 보니까 이제는 여당하고 대통령실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저희가 참고 있었는데 상황이 지금 응급실 뺑뺑이까지 돌면서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뭔가 중재하는 역할을 보여야겠다. 그리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는요, 정치권이 가치 부담을 나눠 가져야 될 문제인 거지. 예. 이 의견을 달리해버리면 둘 중 하나는 엄청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나쁘게 보지 마시고 좀 이재명 대표의 좀 깊은 뜻을 좀 이해해 주시라 하고. 그러면은 이른바 소위 숟가락 올리기가 아니라 네. 부담 나눠 갖기란 뜻입니까? 그럼요. 이거는 제가 박상수 대변인께 숟가락 올리기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의료 관련된 문제는요. 원래 보수 정치 세력은 이 의사소 증원이나 이런 데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이 전통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쪽이 의사소 증원이나 이런 의료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어떤 개혁이라는 것은 그 보수가 진보 쪽으로 좌클릭할 때 개혁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진보가 보수 쪽으로 우클릭할 때 개혁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같은 거죠. 만약에 보수 정부에서 한미 FTA를 추진했으면 쉽지 않았겠지만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FTA가 지금 이렇게 자연스러워진 거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의료 개혁에 있어서 의사 증원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쪽과 생각이 같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또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그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또 같은 생각을 보여준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그래서 여야 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저도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갈등이고 뭐고 엄격히 따져서 국민들에 보이기에는 그냥 그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국민들에서 가장 체감하는 거는 불편이 없이 해결되는 겁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요.